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17년부터 2018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 문제를 56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입니다. KS 기계재료 표시기호 SF340A의 340은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물었습니다. 자, KS라고 하는 것은 한국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자, 요런 KS 마크 있는 거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마크가 있으면은 한국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 제품이 제작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S를 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GIS 규격을 쓰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DIN 규격이라고 해서 DIN 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 규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SO가 이제 국제 규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KS를 많이 쓰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 GIS나 DIN이나 ISO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때 기계재료 표시 기호라는 거는 재료에 따라서 기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SF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카본 스틸 포지드 for general use라고 해가지고 이제 탄소 단강품을 이야기합니다. 탄소 단강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카본 스틸이 탄소강입니다. 탄소강은 강철이라고 했죠. 강철. 그리고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포지가 이제 단조예요. 단조. 포지드가 단조입니다. 그래서 강철인데 단조에 주로 많이 쓰이는 강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조는 망치를 이제 예전에 썼었죠. 요즘에는 프레스라는 기계를 이용하지만 쉽게 말해서 칼을 만드는데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거를 망치로 막 두들겨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는 방법이 단조고 이제 소송 가공의 한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 뒤에 있는 340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물론 다른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인장 강도의 경우에는 항상 거의 최저 인장 강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 인장 강도를 의미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기계도면 작성 시 가공에 사용하는 공구 등의 모양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선회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 공구 표시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공구입니다. 공구. 자, 공구가 있는데 이거를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요런 공구를 이용해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축인데 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이 뭐냐면은 이제 보통 회전하는 뭔가 이제 물체가 껴지거나 그런 것이 바로 축이죠. 자, 축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 홈이 파집니다. 이 홈이 뭐냐면 키홈입니다. 키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키라는 게 꼽혀가지고 기어랑 결합을 시켜주거나 벨트랑 결합을 시켜주거나 벨트 풀리하고 결합을 시켜주거나 할 때 사용하는 키홈입니다. 근데 키홈을 파내는 거예요. 파내는 공구입니다. 파내는 공구의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쉐이퍼였나?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공구 이름이 또 있을 거예요. 엔드밀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키홈을 팔 때 이 공구를 어떤 식으로 팔아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구 표시선을 만들어 주는데 공구 표시선을 그릴 때 어떤 선으로 그려야 되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는 2점세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일단 가는 실선은 실선이겠죠. 이렇게 실선일 거고요. 가는 2점세선은 가는 1점세선은 요거일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점이 하나가 있으면 1점세선입니다. 가는 2점세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중간에 점이 두 개가 있으면은 가는 2점세선입니다. 자, 가는 파선은 뭐냐면 이렇게 계속 점선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파선입니다. 그래서
공구 표시선에는 주로 무게중심선에도 사용이 되는 가는 2점세선이 사용이 됩니다. 자, 가는 실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외형선에 많이 쓰이죠. 외형선. 그리고 가는 1점세선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가는 파선 같은 경우에 수문선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가는 2점세선은 많이 쓰는 선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이제 공구 표시선으로 요 그림으로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가는 2점세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그려줄 때는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이제 맞는 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용접 기호 중에서 표면 육성, 서페이싱을 표시하는 기호는 했습니다. 일단 표면 육성을 표시하는 기호, 바로 요 기호가 표면 육성을 표시하는 기호인데, 육성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비드 쌓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품에다가 이제 비드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처음에 용접 배울 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드를 쌓아가는 것을 표면 육성이라고 합니다. 표면 육성. 저도 이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것도 한번 봤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요, 무슨 이제 분쇄기 같은 거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금속이나 뭐 파쇄기 같은 거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표면 육성 작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날로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분쇄기를 만들 때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비드 쌓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드 쌓기. 그래서 1번이 서페이싱 이음에 해당이 되고요. 서페이싱 이제 표면 육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페이싱 이음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표면 육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싱 이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 육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이론에서 좀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심용접이라고 해서, 심용접 같은 경우는 겹치기 이음의 한 종류죠. 자, 접용접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심용접, 겹치기 이음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4번은 경사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입니다. 기호를 기입한 위치에서 먼 면에 카운터 싱크가 있으며 공장에서는 드릴 가공 및 현장에서 끼워 맞춤을 나타내는 리벳의 표시 기호는 했습니다. 자, 요거 문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문제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기호를 기입한 위치에서 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먼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편을 의미합니다. 반대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멀다.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먼 면에 카운터 싱크가 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카운터 싱크도 좀 모르겠죠. 카운터 싱크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떤 철판이 있다. 자, 카운터 싱크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카운터 싱크입니다. 접시 머리 모양으로 생긴 게 카운터 싱크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파져 있으면은 카운터 보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접시 머리 모양으로 까져 있으면은 이제 이것을 카운터 싱크라고 합니다. 카운터 싱크. 그리고 이거 카운터 보링.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제 카운터 싱크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최근에는 출제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카운터 싱크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그리고 공장에서 드릴 가공을 한대요. 자, 공장에서 드릴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드릴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끼워 맞춤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공을 공장에서 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 직접 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하는 현장에 가서 직접 가공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요. 드릴 가공의 경우에 또 끼워 맞춤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뭘 끼워 맞출 거잖아요. 끼워 맞추는데 뭐 리벳을 박는다든지 볼트를 박는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박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리벳을 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를 리벳을 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KSA ISO 58445번을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 내용도 거기서 가져온 것이고요. 보시면은 자 일단은 카운터 싱크가 없는 것과 카운터 싱크가 있는 것이 있는데 카운터 싱크를 근데 도대체 왜 해주냐? 이 카운터 싱크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 속 안에 리벳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벳의 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벳의 머리가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튀어나오지 않겠죠 위에다가. 근데 이 가공을 안 해주면은 이 리벳의 머리가 이렇게 볼록 위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 카운터 싱크라는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카운터 싱크가 있고 없고를 구별할 때는 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V자 형태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면이라고 했잖아요. 가까운 면. 가까운 면이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 철판이 있으면은 가까운 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가까운 면이 될 거고요. 만약에 표시를 했는데 가까운 면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쪽에 있을 텐데, 자, 먼 면에 있는 경우에는 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얘를 이제 V자 형태로 그려주면은 거꾸로 먼 면에 이제 카운터 싱크가 있다. 먼 면에 카운터 싱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쪽 면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V자를 양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좀 되시나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카운터 싱크라는 게 있는데 가까운 면에 있는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해주고 먼 면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다 해준다. 양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X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준다. 자, 카운터 싱크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드릴 가공했어요. 공장에서 드릴 가공하는 경우에 이거 현장 용접 아까 이제 설명한 거하고 좀 비슷한데, 깃발을 이렇게 하나만 해놓으면은 현장에서 하는 거고, 공장에서 이제 드릴 가공을 하고 현장에서 끼워 맞춤을 하는 경우는 이렇고, 자, 현장에서 드릴 가공하고 공장 끼워 맞춤도 다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깃발을 2개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공장에서 드릴 가공을 하고 현장에서 끼워 맞춤을 하는 경우에는 깃발 하나, 현장에서 2개 다 하는 경우에는 깃발 2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일단 공장에서 드릴 가공한다 했죠. 그러면은 깃발 1개죠. 현장에서 끼워 맞춤한다 했으니까 깃발 1개죠. 자, 그러면은 깃발 2개인 거 틀렸고, 그리고 먼 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먼 면만 한 카운터 싱크를 한다 했죠. 이건 양쪽이잖아요. 양쪽. 그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문제를 제대로 읽고 한번 이해하시면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용접 기호 중 플러그 용접 기호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플러그 용접 뭘까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뭐죠? 필렛이죠. 필렛 용접. 2번은 플러그 용접이죠. 3번은 V형 맞대기. 4번은 점용접. 이죠? 그래서 2번 플러그 용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시험 본 거를 보니까 플러그 용접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플러그 용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플러그가 있고 A가 있고 N이 있고 E가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플러그에서 요 A가 뜻하는 게 뭐고 N이 뜻하는 게 뭐고 E가 뜻하는 게 뭐냐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플러그 용접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철판이 있고 이렇게 철판이 있으면 플러그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슬롯 용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렇게 겹쳐져 있다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용접이 되는 거예요. 점용접하고 좀 범위가 다르죠. 점용접보다 훨씬 큰 범위로 용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 속 안까지 용접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플러그 용접이라고 하는데 이때 A 같은 경우에는 그거 플러그 용접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N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의 숫자, 그리고 E 같은 경우에 플러그와 플러그가 떨어진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2018년도에서 17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 문제 56번부터 60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